안녕하세요. 아라의 면장입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풀어볼 거고요.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평가 문제, 예상 문제, 기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접근하려면은 유튜브에서 아라의 면장 치시고 재생 목록 보기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해차별 사이와 끝에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7번 펌프 성능 시험에 대한 그림이다. A부터 E까지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자, A, B, C, D, E가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1번 펌프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쓰이는 밸브 및 기기이다. 2번 성능 시험 시 개폐 표시형 밸브 A, 이 A입니다. A는 항상 완전히 닫은 상태여야 한다. 3번 유량 조절 밸브 B, 여기 있죠 B. 밸브는 운전점에 따라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 4번 펌프 성능 시험 시 개폐 밸브 C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자, 10초. 자, 37번의 답은요. 이 C는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틀립니다. 항상 열려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최저 운전 때는 이걸 닫아야 되고요. 자, 최저 운전은 닫아야 되고요. 자, 뭐예요? 이제 나머지 전격 운전 시험하고 그 다음에 최대 운전 시험 있죠. 이때는 열어야 됩니다. 활짝 열어놓고 유량 조절 밸브를 통해서 유량 조절을 하면서 자, 시험하는 게 이게 펌프 성능 시험 운전입니다. 자, 그런데 4번은 지금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A는 항상 닫혀 있어야 되고요. 유량 조절 밸브는 운전점에 따라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해요. 자, 최절 운전 시는 닫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적 운전점에는 한 반절 정도 열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대 운전점은 더 많이 150% 유량이 150% 될 때까지 열어야 되니까 더 많이 열어야 되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38번 봅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의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맞는 답을 고르시오. 1번 가스배관의 압력을 감지하여 배관의 압력이 과압이 되면 압력을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자, 방호구역 출입문 상단에 방출구 표시 등 수동 조작함에 방출 등 감시 제어반에 방출 표시 등 점등한다. 3번 압력 스위치가 작동되면 저장 용기에 가스의 분출을 억제하여 가스량을 조절한다. 4번 압력 스위치 작동으로 솔레노이드가 격발되어 저장 용기의 동판을 파괴한다. 자, 38번은요, 2번입니다. 2번. 자, 2번이 맞고요. 압력 스위치가 가스계 소화 설비의 압력 스위치. 또 뭐예요? 압력 스위치가 많잖아요. 여러 군데 있잖아요. 펌프 설비에도 압력 스위치가 있죠. 챔버에 압력 스위치가 있어요. 또 그것도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스프링쿨러에도 압력 스위치가 있죠. 준비 작동 시기도 있고요. 어디에서요? 건식, 습식, 네 있잖아요. 자, 이런 게 다 기능이 틀려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이게. 자, 가스계 소화 설비의 압력 스위치는 뭐예요? 자, 이 세 군데 불을 켜주는 거예요. 방출구 표시 등, 조작함의 방출 등, 감시 제어반의 방출 표시 등 이렇게 켜주는 거고요. 자, 압력 뭡니까? 펌프에 압력 챔버의 압력 스위치는 뭐를 해준 거예요? 자, 그거는 펌프를
기동하고 꺼주는 역할. 자, 압력 챔버에 있는 그 압력 스위치는 펌프를 기동하고 꺼주는 역할을 하죠.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저기 뭡니까? 준비 작동식에 있는, 예를 들어 준비, 지금 스프링클러 얘기하는 거예요. 스프링클러에 있는 압력 스위치는요. 그건 어떤 역할을 하죠? 자, 화재 표시등. 화재 표시등. 그 다음에 경종을 또 울려주죠. 경종. 그 다음 뭐예요? 자, 경보음, 지구경종. 경보음도 울려주죠. 사이렌, 사이렌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렌. 자, 그래서 각각 틀립니다. 하는 역할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39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동작 시험 시. 자, 작동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P1형 로타리 방식이 돼요. 자, 작동 순서입니다. 1번. 동작 시험 스위치 작동, 자동 복구 스위치 작동, 회로 선택 스위치를 회로별 선택, 수신기 동작 상태 확인. 2번 자동 복구 스위치 작동, 동작 스위치 작동, 회로 선택 스위치를 회로별 선택, 수신기 동작 상태 확인. 3번 회로 선택 스위치를 회로별 선택, 자동 복구 스위치 작동, 동작 스위치 작동, 수신기 동작 상태 확인. 4번 자동 복구 스위치 작동, 회로 선택 스위치를 회로별 선택, 동작 스위치 작동, 수신기 동작 상태 확인. 자, 어떤 건가요? 자, 39번. 39번 봅니다. 39번. 39번은 1번이죠. 이거는 일일이요. 일일이 이게 어떤 게 맞지 이렇게 찾아가지고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헷갈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외우라고. 자, 동작 시험은 뭐예요? 동자회. 거꾸로 복구할 때는 해동자. 동자회. 복구할 때는 해동자.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그러면 그냥 동자회만 찾으면 되잖아요. 지금 작동이니까. 작동할 때는 동자해입니다. 그 다음에 수신기 동작 상태 확인은 뭐 지금 당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순서 동자해, 복구할 때는 해동자. 제가 시험 볼 때 이거 나왔어요. 자, 작동하고 복구할 때 순서. 자, 40번 봅니다. P형 수신기와 R형 수신기의 비교 설명이다.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1번 P형 수신기는 로터리 방식과 버튼 방식이 존재한다. 2번 P형 수신기는 소형 건물에, R형 수신기는 대형 건물에 적합하다. 3번 P형 수신기는 타 소방 설비와 연동에 제약이 있고 R형 수신기는 타 소방 설비 간의 연동이 비교적 쉽다. 4번 P형 수신기는 접점 방식의 감지기를 사용하고 R형 수신기는 접점 방식의 감지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자, 5초. 자, 40번은 4번입니다. 자, P형 수신기는 접점 방식 감지기 사용한 건 맞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그 P형 수신기 중에 로타리 방식하고 버튼 방식이 있었죠. 공이 마찬가지예요. 접점 방식 감지기를 사용하는 거 맞고요. R형 수신기도 접점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주소용을 쓰면은 중계기가 필요 없지만 이 접점 방식의 감지기를 사용하면 R형 수신기에서 사용하면 중계기라는 거를 써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사용합니다. 많이.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41번 소방 대상물의 설치 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동주택에 안전벨트를 설치하였다. 2번 다중이용업소에避난용 트랩을 설치하였다. 3번 노유자시설 2층에 완강기를 설치하였다. 4번 의료시설에 간이완강기를 설치하였다.
자, 41번은요, 답이, 자, 1번입니다. 공동주택에 안전벨트를 설치하였다가 답이고요. 다중이용업소에는 피난용 트랩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노유자 시설하고 의료시설에는 층에 관계없이 완강기나 간이 완강기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42번 봅니다. 연면적 4만 제곱미터인 4층 건물의 저수량과 채수구를 구하시오. 각 층의 바닥 면적은 동일하다. 1번 저수량 120톤의 채수구 3개, 2번 저수량 100톤의 채수구 3개, 3번 저수량 80톤의 채수구 2개, 4번 저수량 60톤의 채수구 2개. 자, 30초 드릴게요. 자, 42번 보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120톤의 채수구 3개입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문제 봅니다. 42번 봅니다. 자, 먼저 저수량을 먼저 구해야 채수구가 나오니까요. 저수량. 자, 구합니다. 저수량은 뭐예요? 연면적 나오죠. 제곱미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누기 기준면적. 자, 제곱미터겠죠. 여기다가 나온 자, 값에다가 20톤을 더해 주는 겁니다. 20톤을. 자, 이 연면적 나누기 기준면적이 소수점으로 나오면 무조건 올림합니다. 올림. 무조건 올려줘요. 소수점 나오면. 자, 반올림 아니고 올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면적은 주어질 거고 기준면적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기준면적은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층과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자, 얼마요? 15,000 자, 제곱미터 이상이면 7,500을 적용하면 돼요. 7,500이 기준 면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1, 2층 합계가 15,000 제곱미터 이하. 미만, 이하가 아니고 미만이면 12,500 제곱미터를 적용합니다. 12,500 제곱미터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여기 문제에서는요. 자, 기준 면적이 얼마인가요? 자, 4만에 연면적 4만에 4층이니까 한 층에 지금 만이죠. 한 층에 만이니까 1, 2층 합치면 합계를 내면 2만이겠네요. 한 층에 만이니까. 자, 그래서 2만이면 얼마를 적용해? 기준 면적 15,000 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러니까 7,500을 기준 면적으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만 나누기 자, 7,500으로 하면 답이 나오죠. 이걸 하니까 약 5.3 정도 나와요. 5.3. 5.3이니까 소수점 나왔네요. 그러면 올림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6이네요. 6. 자, 올림해서 6이 나왔고요. 6에다가 20톤을 곱한다고 그랬죠. 요 위에 시계. 자, 거기다가 20톤을 곱하니까 총 얼마예요? 120톤이 나왔죠. 120톤이. 자, 120톤이 나왔어요.
그래서 1번 120톤이고요. 자, 최수구를 한번 구해보죠. 최수구. 자, 위로 갑니다. 위에 여백에다 적을 거예요. 자, 위에 여백에다 할 겁니다. 자, 위에 봅니다. 자, 최수구는 최수구는 제가 2, 4, 100 뭐예요? 1, 2, 3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자, 그게 뭐냐면 2, 400이라는 게 20에서 자, 40 미만은 1개. 자, 40에서 100 미만은 2개. 자, 100 이상은 3개. 120톤이니까 100 이상이죠. 그래서 3개 나온 거예요. 3개. 자, 그래서 이게 3개가 나왔고요. 자, 여기에서 3개 나왔고, 자, 여기 아래 이게 120톤. 자, 120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구한 김에 흡수관 한번 구해볼까요? 흡수관. 자, 흡수관을 구하는 그런 문제도 나와요. 흡수관. 자, 저수량을 구하면 흡수관 최수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흡수관은 어떻게 됩니까? 자, 80. 자, 보겠습니다. 80톤 미만이면 1개. 80톤 이상이면 2개. 자, 그러니까 흡수관은 지금 우리 문제는 120톤이죠, 답이. 그래서 흡수관을 굳이 따진다면 자, 2개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43번 지하 5층, 지상 35층. 자, 지하 2층에서 자, 화재가 났어요. 이때 화재 경보 발령을 맞게 설명한 것은 자, 첫 번째, 지하 전체 층과 지상 4층까지 발령해야 한다. 두 번째, 지하 전체 층에만 발령해야 된다. 세 번째, 지하 1층 및 2층과 지상 1층에만 발령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하 1층, 지하 2층과 지상 1층에만 발령해야 된다. 4번, 지하 1층 및 지하 2층에만 발령해야 된다. 자, 이게 조금 제 강의를 본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은 바로 답을 찾았을 거고요. 처음 들으신 분이거나 좀 강의를 소홀히 하신 분은 이게 뭐지 하고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데 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15초 드리겠습니다. 자, 43번 보겠습니다. 자, 답은요, 2번입니다. 2번. 자, 2번이 답입니다. 지하 전체 층에만 발령한다. 이게, 자, 이거,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좀 시간 걸리더라도. 자, 첫 번째요, 이거 해석할 때, 자, 이 기준을 따라오면 됩니다. 자, 4층 이하는 자, 전체 층 경보입니다. 지하 지상 따지지 않고 전체 건물 전체 층의 경보고요. 또 전체 층의 경보가 또 있는데요. 5층에서 이제 4층 이하는 했으니까 5층에서 뭐요? 29층 이고
이거에 엔드 이거 그 다음에 뭐예요? 3000 제곱미터 이하이면 이것도 전체층입니다. 전체층 경보예요. 전체층 경보입니다. 5층에서 29층이고 이고 3000 제곱미터 이하이면 전체층 경보입니다. 이제 3번, 4번이 좀 까다롭습니다. 3번, 4번을 잘 아셔야 돼요. 자, 5층에서 29층이고 3000 제곱미터 초과. 이거는 초과예요. 자, 초과인 경우에는 화재, 뭐니까 발화층이죠. 발화층, 화재층. 발화층과 직상층, 바로 위층, 직상층에만 경보를 울려요. 자, 5에서 29층이고 3000 제곱미터 초과면 발화층하고 바로 직상층, 바로 위층에만 자, 경보를 울려야 됩니다. 자, 4번 봅니다. 4번. 자, 4번이 자, 이제 29층까지 했으니까 30층 자, 이상이면 이거는 연면적 뭐 따지지 않고요. 30층 이상이면은 발화층하고 발화층과 직상 4계층이에요. 자, 30층 이상이면 발화층하고 직상 4계층에만 경보를 발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3번, 4번이 여기에 이제 옵션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좀 신경이 쓰입니다. 1번, 2번은 모든 층에 발령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어려울 게 없죠. 1번, 2번은. 근데 3번, 4번이 그렇다는 거예요. 3번, 4번이. 자, 이 3번, 4번이 옵션이 있어요. 자, 그 옵션을 한번 봅니다. 자, 첫 번째. 지하층에 자, 화재가 나면 화재 시 지하 전체에 자, 경보 울려야 돼요. 지하 전체에 경보가 울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지하 1층에 화재가 나면 1층에 화재가 나면 자, 지하 전체하고 지하 전체 및 지상 1층 자, 지상 1층에 경보가 발해야 됩니다. 경보가 발해야 돼요. 자, 봅니다. 지하 1층에 화재가 나면 지하 전체, 아까 바로 윗상에서 지하층 화재 시 지하 전체 경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하 1층이니까 지하 전체 경보 나야 되는데 하나가 추가된 게 지상 1층에도 경보가 울려야 돼요. 자, 지하 1층에 화재 시에는 지하 전체하고 지상 1층에 경보를 울려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옵션이고요. 자, 하나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3번하고 이 3번하고 자, 이 4번이 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여기 지상 1층에 화재가 났을 때
지상 1층의 화재시는 자, 있었죠. 1층이면은 5에서 29층이고 3000제곱미터이면은 지하 전체인데 5에서 29층이고 3000제곱미터 초과면 발하층하고 바로 직상층이라겠죠. 그래서 지상 1층의 화재 시에는 두 가지로 우리가 자,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상 1층에 그래서 이게 5에서 29층이고 자, 3000제곱미터 초과면은 자, 지하 전체 울리고요. 지하 전체 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발하층하고 바로 직상층이니까 지상 1, 2층까지. 지상 1, 2층까지. 자, 올려줘야 되고요. 다음에 또 하나가, 자, 뭐가 있어요? 30층 이상 있죠. 30층 이상일 때는 자, 똑같아요. 지하 전체 울려줘야 되고요. 1층이니까. 지하 전체 울리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 몇 층까? 1층에 화재가 났으니까 1에서 5층까지. 직상 4계층이라고 했으니까요. 지상 5층까지 자, 경보가 울려야 돼요. 자, 요것만 좀 주의하시고 나머지 그 위에 층 뭐 이렇게 지상 1층에 화재가 났을 때 하고 지하 1층에 화재가 났을 때가 까다로워요.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지하층 화재 시는 지하 전체 경보 울려주면 되고요. 지하 1층에 이제 화재시 지하 1층에 그럼 지하 전체 경보 울리고 지상 1층까지 울려줘야 돼요. 지상 1층까지. 자, 지하층에서 화재가 나면 바로 위층으로 자, 뭐예요? 화재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지상 1층까지 울려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상 1층의 화재면 지상 1층의 화재면은 아래까지도 신경 써줘야 되는 아래가 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그 2층, 3층이라고 하면 아래층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지하층은 연기가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로 연기가 들어가면 바로 질식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 전체에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1층의 화재시가 5에서 29층일 때는 자, 뭐예요? 지하 전체에다가 경보를 울리고 지상 1층과 2층. 왜요? 1층에 화재 났으니까 바로 직상층이죠. 직상층인데 2층까지. 그래서 1, 2층까지 경보를 바라면 되고요. 자, 30층 이상인 경우에는 자, 지하 전체 똑같고요. 지상 1층이니까 지하 전체 자, 경보 올려야 되고 지상은 발하층이 1층이니까 또 직상 4계층이라겠죠. 그래서 5층까지 지상 5층까지 경보가 발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유념해 주셔야 돼요. 요거를 지금 잘 이해를 아직도 못한다 그러면 경보 발령에 관한 그 내용이 제가 본문 수업할 때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아파트 층수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 개 그려서 이걸 완벽하게 해놨으니까요. 그거를 참작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44번 유흥 주점 영업소인 캐바레의 객석의 통로 길이가 24m이다. 객석 유도등 설치 개수는 몇 개인가요? 1번 3개, 2번 4개, 3번 5개, 4번 6개. 자, 이거는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우니까요. 그냥 암산으로 바로 하는 거니까. 자, 답은 3번이죠.
자, 객석의 통로 길이 나누기 뭐죠? 4죠. 4에다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가 24죠. 24에 4니까 4, 6은 24. 자, 6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5죠. 자, 그래서 5개. 자, 유흥주점 영업소에도 객석이 있습니다. 자, 라이트 클럽도 마찬가지고요. 객석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 책에는. 자, 나이트 클럽, 캬바레 객석이 있습니다. 영화 상영관은 뭐 말할 것 없고요. 자, 45번 봅니다. 45번에 거실 재현 설비와 부속실 재현 설비의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거실 재현 설비는 급기와 배기로 구성되어 있다. 2번 부속실 재현 설비는 각 급기 방식이다. 세 번째, 거실 재현 설비는 연기 배출과 실내 공기를 희석화하여 연기 농도를 낮추어 준다. 4번, 화재를 대비하여 부속실 재현 설비와 거실 재현 설비는 풍도가 항상 개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46번, 소활동 설비 중 연결 살수 설비와 작동 시스템이 비슷한 방식은 제가 46번 문제까지 읽었나요? 자, 45번. 자, 실수했습니다. 자,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정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몇 번인가요? 10초 드릴게요. 자, 45번은 4번이네요. 4번. 자, 1, 2, 3번은 맞고요. 4번은 부속실 재현 설비와 거실 재현 설비는 풍도가 항상 개방이 아니에요. 화재가 발생했을 시 개방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 개방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댐퍼라는 게 설치되어 있어요. 댐퍼는 자, 평상시는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화재 신호에 의해서 이제 감지기죠. 신호에 의해서 이 댐퍼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자, 배출하고 자, 급기하고 자, 이렇게 작동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부속실이라면 가압 급기를 하고요. 자, 이래서 항상 개방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46번 봅니다. 소활동 설비 중 연결 살수 설비와 작동 시스템이 비슷한 방식은 1번 연결 송수관 설비, 2번 연소 방지 설비, 3번 습식 작동식, 4번 건식 작동식. 자, 46번은 2번입니다. 연소 방지 설비하고, 자, 연결 살수 설비하고, 자, 비슷합니다. 자, 연결 살수 설비하고 연소 방지 설비는 뭐예요? 송수구가 있고, 자, 잠시 보겠습니다. 또, 자, 아래 봅니다. 아래 옆에. 자, 이 두 가지는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송수구. 두 번째, 이거 필히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배관. 세 번째는 뭐예요? 헤드. 자, 방수 헤드죠. 방수 헤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두 개 다 똑같아요. 이렇게 시스템이. 그 다음에 이것도 스스로 뭐예요? 펌프로 인해서 이게 방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평상시는 뭐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운영되고 있다가 소방차가 와야 돼요. 자, 소방차가 와서 자, 호수로 이 송수에다가 물을 가압시켜서 물을 넣어줘야 이 방수헤드에서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예. 자, 작동하는 방식 시스템이 비슷합니다. 자, 물론 두 개의 그 사용 용도는 달라요. 자, 연소 방지 설비는 어디에 씁니까? 연소 방지 설비는 지하구에 쓰죠. 지하구. 지하구는 뭐예요? 전력구, 자, 한전 케이블이 들어가는 전력구, KT에 통신 케이블이 들어가는 통신구, 이런 걸 지하구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 화재가 나면 이제 크게 뭡니까?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초기 소화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연소 방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연결살수 설비는 자, 뭐 규모가 뭐 1000제곱미터 이상이 뭐 영업시설, 판매시설, 뭐 그 다음에 지하에 뭐예요? 자, 지하 및 무창층은 지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무창층 지상에 있어요. 인 경우 뭐 15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작동하는 게 연결 살수 설비입니다. 자, 그래서 자, 46번까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것. 자, 1번 이선식은 항상 점등되어 있어야 한다. 2번 피난구 유도 등은 비상구나 출입문 등 인근에 설치해야 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 자, 3선식은 AV 배터리가 필요하고 2선식은 AV 배터리가 필요치 않다. 4번 복도 통로 유도 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하고 거실 통로 유도 등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에 설치한다. 자, 15초. 자, 보겠습니다. 유도 등에 관한 내용인데, 유도 등은 여러 가지 있죠? 자, 피난구 유도 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복도 유도 등도 있을 거고요.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실 유도 등도 있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선식은 항상 점등되어 있어야 맞는 거고요. 여기 지금 답 먼저 말씀드린 3번이 틀렸고요. 3선식은 AV 배터리가 필요하고 2선식도 AV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고요. 자, 2번 봅니다. 비난구 유도 등 비상구나 출입문 인근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위치에요. 피난구 유도 등 자, 비상구나 출입문 등 인근에 설치하는 게 있죠. 자, 4번 봅니다. 복도 통로 유도 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에 왜? 복도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선이 하향으로 갑니다. 자, 바닥 쪽을 쳐다보기 때문에 1m 이하에 설치하고요. 거실 통로 유도 등 거실에 있기 때문에 자, 이게 화재가 났을 시에 그 출입구 쪽을 찾아서 나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위로 가야 됩니다. 1.5m 이상에 설치해야 돼요. 거실 통로 유도 등은. 자,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입니다. 자, 48번 응급처치 중 출혈의 증상으로 틀린 것은 1번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 2번 호흡과 맥박이 느리고 약하고 불규칙하며 체온이 올라가고 호흡 곤란도 나타난다. 3번 탈수 현상이 나타나며 갈증을 호소한다. 4번 혈압이 점차 저하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자, 이거는 뭐 기본 상식이죠. 틀린 거는 뭐예요?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고
이게 틀렸어요. 느리고가 아니에요. 빠르고, 약하고, 불규칙하며, 체온이 내려가고 해요. 올라가고 아니고, 내려가고, 호흡곤란도 일어난다. 그래서 올라가고로 해서 틀렸고요. 빠르고를 느리고로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4번 뭡니다. 혈압이 점차 저하되면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이거 맞습니다. 차고 축축해져요. 자, 49번 봅니다. 의식 없는 환자, 호흡 및 심정지 상태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AED의 사용 방법으로 적절치 못한 것. 1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 전원 버튼을 누른다. 자, 가장 첫 번째 전원 버튼을 누른다. 두 번째, 환자의 상체를 노출시킨 다음 패드 포장을 열고 두 개의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붙인다. 첫 번째,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쇄골 아래. 자, 두 번째, 왼쪽 가슴 아래와 겨드랑이 중간. 자, 세 번째,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즉시 멈추고 모두 환자에게 손을 뗀다. 4번, 2차 충격이 필요하다면 재충전되어 준비 및 작동 시까지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서지 않도록 하여 감전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한다. 자, 49번. 49번은요,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자, 나머지 1, 2, 3번은 맞고요. 4번은 2차 충격이 필요하면 재충전되는 게 한 2분 정도 소요돼요. 재충전되려면. 그리고 재충전돼서 이 3번 같은 자,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재충전될 때 2분 정도 소요되는데 이때까지 환자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바로 자, 뭐예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자, 하고 자,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그때 손을 떼고 떨어지면 됩니다. 예,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환자에 무조건 충전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환자에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자, 50번. 화재를 인지한 경우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 또는 옥내 소화제를 사용하여 신속한 초기 소화 작업을 실시한다. 초기 소화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거 1번 119 전화, 2번 화세 크기, 3번 피난 경로 확보, 4번 화원의 종류. 자, 제가 시험 볼 때 이거 나와서 저는 틀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50번에 1번입니다. 1번 고려 사용으로 틀린 거. 119 전화하는 거는요. 이거는 초기 소화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초기 소화시는 화세 크기. 자, 이게 지금 불을 끌 수 있느냐, 우리 지금 초기 소화 능력으로 끌 수 있느냐, 화세 크기 봐야 되고요. 피난 경우, 만약 불을 못 끌 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피난을 어떤 루트로 가야 되는지를 경로를 확보해 놔야 됩니다. 자, 화원의 종류. 이 불꽃이 유류에서 일어난 불꽃인지 뭐 일반 보통 화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야 불을 끌 수가 있겠죠. 대처할 수가. 그래서 1번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119 전화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자, 일단 지금 자, 50문항 기출문제 끝났습니다. 자, 2탄이 곧 올라갑니다.